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오디오 재생 두 번째 시간으로요. API를 이용해 가지고 오디오를 이제 플레이하는, 음악을 플레이하는 방법에 대한 걸 알아보고요. 플레이되는 음악이 얼마나 플레이되는지 재생 시간을 보여주는 프로그레스, 또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시크, 그 다음에 이제 볼륨을 처리하는 볼륨 처리 방법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할 게 뭐냐면 미디어 API를 이용해 가지고 미디어 장치를 재생하는 방법, 이것들에 대한 것을 코드 레벨에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가 재생되고 있을 동안에 프로그레스,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재생된 위치를 바꾸는 시크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고요. 그 볼륨들을 처리하는 방법과 뭐 이제 뮤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미디어 API를 이용해 가지고 미디어 장치를 재생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걸 그리기 위해서 이제 시크바를 이용해서 프로그레스를 그리는데요. 이제 시크바를 이용해서 프로그레스를 어떻게 그리는지, 프로그레스를 그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시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현재 플레이되고 있는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인데요. 시킹을 할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이제 그 방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볼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볼륨을 갖다가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미디어를 재생하는 방법에 대한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미디어 상태라고 하는 걸, 미디어 플레이어의 상태라는 걸 알아봤죠.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의 상태에 따라서 미디어 장치를 내가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어떤 API를 쓸 수 있고 어떤 API를 쓸 수 없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디어 플레이어에 어떤 API를 쓰면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요, 반드시 미디어 플레이어의 상태와 연관지어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디어 플레이어의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enumeration 정의를 하고요. 이 enumeration을 이용해 가지고 미디어 플레이어를 상태에 따라서 사용자 입력을 처리해 줘야 돼요. 사용자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딱 했는데 미디어 플레이어의 상태가 뭐 스탑 상태에 있다, 스타트 상태에 있다, 또는 아니면 이니셜라이즈드 상태에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리페어라는 거 호출해 가지고 프리페어드 상태로 바꿔야 되는 거죠. 프리페어드라고 하는 상태로 상태를 변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뉴머레이션으로 이제 상태, 미디어 플레이어의 상태를 정의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장치라고 하는 게 내가 이제 액티비티가 이렇게 있고요. 액티비티에서 시스템에 있는 미디어 장치를 이렇게 접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액티비티가 종료되는데 이렇게 접속되어 있는 걸 안 놔줘요. 근데 이 프로세스는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액티비티가 종료됐다고 해서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계속 참조하고 있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장치를 더 못 쓰겠네요. 계속 할당만 해요, 할당만.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디어 장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걸 끊어줘야 돼요. 이 반납해주는 이걸 어떻게 하면 반납이 된다고 그랬죠? 릴리즈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그랬죠? 릴리즈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얘를 반납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릴리즈라는 함수를 통해서 얘를 갖다 이제 반납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디어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요,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 앱이 어떻게 되냐면 백그라운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들어갔을 때 뭐 백그라운드에서 음악이 계속 플레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백그라운드 들어가게 되면 음악이 이제 멈추고 다시 올라오면 음악이 플레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같은 걸 생각을 해볼게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게임이 포그라운드에 이렇게 떠 있는 동안에는 게임 막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근데 게임을 백그라운드 딱 내렸어요. 그러면 게임 멈추고 이 음악, 백그라운드 뮤직, 음악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백그라운드 내려가니까 멈춰야겠죠. 음악도.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액티비티가 멈추면 음악도 멈추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다시
리줌 돼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처리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코드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우선 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해서 플레이하기 위해서요. 상태를 이뉴머레이션으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게요. 상태는 앞에서 봤듯이 idle, initialized, prepared, started, paused, stopped, error, end 뭐 이런 상태들이 있는데요. playback completed라는 상태도 있는데 playback completed는 paused랑 거의 상태가 같다고 그랬죠. 뭐 다시 내가 스타트 했을 때 처음부터 되느냐 아니면 현재 멈춘 곳부터 되느냐 뭐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고 플레이백 컴플리트랑 상태는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퍼즈드를 가지고 플레이백 컴플리트도 같은 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디어 플레이를 재생하는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디어 플레이어를 쓸 거니까 미디어 플레이어 객체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이뉴머레이션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상태를 나타내는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의 상태, 최초의 상태는 뭐 아직은 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아이들 상태는 아닐 거고요. 미디어 플레이어를 생성하면 그때 이제 상태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제 미디어 플레이어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cre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미디어 플레이어의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new해서 만들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미디어 플레이어 이렇게 해서 객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상태가 뭐가 되죠? idle이라고 하는 상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 이렇게 만들어진 미디어 플레이어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거는 set data sourc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initialized라고 하는 거로 바뀌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prepare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prepared라는 상태로 바뀌죠. prepared라는 상태로 바뀌죠. 자, 여러분들이 create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요 세 개의 작업을 한꺼번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태가 prepared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제 뭐 prepared로 하는 상태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플레이어에다 각종 리스너를 달 수가 있어요.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리스너라는 걸 달아서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상태를 에러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가 완료되면 플레이가 완료됐다는 리스너 달아가지고요. 상태를 퍼즈드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 되는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 되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플레이 버튼이 눌렸어요.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상태를 봐야 되겠죠. 상태. 상태가 아직 initialized이거나 상태가 stopped 상태면 뭘 해야 되냐면 prepare라는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prepared로 상태를 바꿔야 되겠죠, 우선. 그래서 prepare로 호출해서 상태를 prepared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태가 prepared이거나 상태가 purged이면 그러면 바로 내가 스타트 해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스타트 해가지고 상태를 바꾼 다음에 started라고 하는 상태로 이제 상태를 변경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플레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퍼즈를 누르면 상태가 플레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퍼즈를 눌렀으니까 퍼즈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플레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에 퍼즈 키는 아무런 처리를 안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탑. 스탑이라는 거는 내가 스타티드 상태이거나 아니면 퍼즈드 상태일 때는 스탑을 호출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스탑을 하고 상태를 스탑드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을 재생하는 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음악이 재생되는 동안에 프로그레스를 그리는 거를 좀 알아볼게요. 그 전에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요. 이제 디스트로이, 액티비티가 디스트로이 되면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장치를 반납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장치를 반납해 주는 릴리즈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가 스탑되면 만약에 플레이 되고 있었으면 멈춰야 된다. 그러면 상태가 스타티드면 이렇게 퍼즈 해가지고 멈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임시로 퍼즈 됐다 이렇게 해놓고요. 만약에 스타트 다시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임시로 퍼즈 됐고, 그 다음에 상태가 이제 퍼즈드 상태이면 그러면 얘를 다시 플레이 상태로 바꾸는 이런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플레이를 진행하고요. 이제 뭘 해볼 거냐면 프로그레스를 그리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이제 재생이 되고 있어요. 재생이 되고 있는 동안에 프로그레스라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재생되고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그림 그렸다가 그다음 프로그레스 이만큼 진행돼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얘를 갖다 이제 뭘 쓰면 되냐면 내가 원래 프로그레스 바를 쓰면 되는데요. 요걸 잡고서 이렇게 내가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 프로그레스 바보다는 시크 바가 좀 더 적당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시크 바를 가지고서 프로그레스를 그리고 내가 움직여 가지고 딱 놓으면 시크가 되는 시킹 처리도 해볼 거예요. 자, 근데 프로그레스를 그리려고 하면 프로그레스는 자, 프로그레스 뷰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맥스 값, 전체 맥스 값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프로그레스 값이 있어야 되죠. 현재 프로그레스 값. 자, 맥스 값은 뭘 쓰면 되냐면 음악의 전체 재생 시간 쓰면 되죠. 전체 재생 시간은 뭐라고 하냐면 듀레이션이라고 해요. 듀레이션. 그래서 내가 미디어 플레이어로부터 듀레이션을 얻어오면 돼요. 그 다음에 얼마나 재생되고 있는지 얘는 뭐냐면 현재 얼마나 재생되고 있는 시간, 현재까지의 재생 시간을 쓰면 되겠죠. 얘는 뭐냐면 current position 이렇게 될 거예요. current position. 그래서 듀레이션을 갖고 와서 맥스로 설정하고요. 현재 위치를 갖다가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current position을 갖고 와서 얘를 프로그레스로 이렇게 설정할 겁니다. 자, 근데 한 번 딱 나타내면 끝이 아니죠. 프로그레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나타내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커런트 포지션 갖고 와서 그리고 조금 있다 다시 갖고 와서 커런트 포지션 그리고 조금 있다 갖고 와서 다시 그리고 자, 일정 간격으로 계속 같은 작업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정 시간 간격으로 같은 작업 반복할 때 우리가 쓰는 게 뭐죠? 일반적으로 핸들러를 사용해 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포스트 딜레이드라든지 아니면 send 메시지 딜레이드라고 하는 이런 애를 써가지고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는 포스트 딜레이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커런트 포지션 갖고 와서 그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시크바를 갖고 온 다음에 시크바의 맥스를 먼저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시크바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시크바를. 자, 시크바의 맥스를 설정해야 되는데 맥스 값은 듀레이션을 갖고 오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플레이어의 듀레이션을 갖고 오려면 플레이어의 듀레이션은 상태가 프리페어드가 된 상태에서만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페어드가 된 상태에서 듀레이션을 갖고 와서 이렇게 맥스로 설정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맥스 값은 설정이 됐고요. 맥스 값은 설정이 됐고요. 자, 이제 반복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커런트 포지션을 갖고 와가지고 설정하는 걸 할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거를 포스트 딜레이드로 반복을 시킬 거니까 런어블 안에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런어블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프로그레스 런어블 업데이트라고 하는 런어블 하나 만들었고요. 그 런어블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얘를 갖다 프로그레스를 그리는 거 언제만 그리면 돼요? 플레이 되고 있는 동안에만 다시 그리면 되는 거죠. 플레이 되고 있지 않으면 뭐 같은 위치에 계속 멈춰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플레이 되고 있는 동안에만 플레이어의 커런트 포지션을 갖고 와서 이걸 가지고 프로그레스에 셋 프로그레스에서 프로그레스 설정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일정 시간 후에 다시 호출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그래서 포스트 딜레이드 자기 자신을 요 시간 이후에 이제 100ms 이후에 다시 한번 실행해 줘. 그러면 이제 100ms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시 호출되니까 요 코드가 다시 호출되죠. 그래서 다시 보니까 프로그레스 다시 그리고 또 100ms 후에 다시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레스 업데이트 하는 런어블을 만들었고요. 이 프로그레스 업데이트 하는 런어블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핸들러에 포스트 해가지고 플레이할 때 전송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퍼즈를 눌렀어요. 퍼즈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상태가 바뀌니까 여기를 그냥 패스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프로그레스 업데이트가 안 되겠죠. 스타트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상태가 스타티드인 상태에서만 처리가 되니까 프로그레스가 될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시크 하는 거를 좀 알아볼게요. 시크. 자, 우리가 이제 시크를 하는 거는 프로그레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시크 바가 있고요. 얘를 잡고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다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음악이 시크가 되는 시점은
시크가 되는 시점은 어딜까요? 내가 여기 잡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여기서 시크가 될까요? 아니면 놓는 순간에 시크가 될까요? 네, 이렇게 놓는 순간에 시크가 되는 거죠. 놓는 순간에. 그래서 이게 시크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잡고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놓으면 시크를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움직이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그냥 감만 유지하고 있다가 놓으면 이때 시크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잡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프로그레스를 그려야 될까요, 말까요? 네. 내가 이거 움직이는 동안에 프로그레스 그리면 안 되겠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프로그레스가 갑자기 여기 탁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잡고서 움직이는 동안에는 프로그레스를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시킹 중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변수를 이렇게 하나 두고요. 시킹 중이면 시킹 중이 아닐 때만 이렇게 그리고요. 시킹 중이면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걸 패스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프로그레스 그리는 것을. 자, 이제 시크 처리하는 걸 해볼게요. 시크바니까 시크바 체인지 리스너를 달면 되겠죠? 시크바 체인지 리스너를 달면요. 자, 시크를 시작하면 스타트 트래킹 터치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동안에는 on progress changed라고 하는 게 호출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딱 떼면은 스탑 터치가 호출이 되겠죠. 스탑 트래킹 터치가 호출이 될 거예요. 자, 내가 시크를 반영해야 되는 시점은 이 시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정보는 이때 수집을 하면 될 거예요. 자, 내가 트래킹을 시작을 하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시크를 시작했어. 시킹을 시작했어 라고 해서 이 변수를 변경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레스가 바뀌면 바뀐 정보를 갖다 내가 저장해 놓을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뀐 거는 안 되고요. 내가 set 프로그레스에서 바꾼 거는 말고요. 사용자가 이렇게 터치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움직인 것만 시크로 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from user라고 하는 게 true가 되면 그때만 값을 이렇게 저장할 거예요. 자, 그럼 사용자가 이렇게 이제 움직인 게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딱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놓여졌고요. 포지션은 그러면 -2 아닐 거고요. 스테이트가 딱 놨을 때 내가 시크를 반영해야 되는 건 언제만 반영하면 되냐면 플레이 중일 때만 하면 돼요. 플레이 중일 때만. 퍼즈돼 있거나 일 때는 시크바만 이렇게 움직여서 그냥 상태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내가 플레이에 시크2 호출해가지고 시크할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얘가 플레이 중이었으면 이제 시크2에서 위치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플레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퍼즈나 스탑 상태일 때 시크바를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내가 딱 했어요. 플레이를. 이때는 그러면 여기까지 플레이 되다가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다시 플레이하니까 그냥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 플레이할 때요. 얘의 현재 위치를 읽어서 그 위치로 시크한 다음에 플레이하도록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할 때요. 시크2를 해줄 거예요. 프로그레스를 읽어서 거기를 시크2 한 다음에 스타트를 해주는 거죠. 그럼 퍼즈 중에도 시크한 결과가 반영이 되겠죠. 자, 뭐 이렇게 가지고 시크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볼륨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드로이드에서 볼륨은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륨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시스템 볼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 볼륨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디어 플레이어 볼륨이라는 겁니다. 미디어 플레이어의 볼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스템 볼륨은요, 여러분들이 설정에 들어가 설정하는 볼륨이에요. 설정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볼륨 설정하는 게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뮤직 볼륨 따로 있고요. 노티피케이션 볼륨 따로 있고요. 이렇게 볼륨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설정하는 건데요. 이거는 시스템에 있는, 단말에 있는 모든 앱에 적용되는 볼륨을 말하는 거고요. 미디어 플레이어 볼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음악을 플레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플레이하고 있는 애의 볼륨을 설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미디어 플레이어 볼륨은요. 시스템 볼륨에
범위 안에서 볼륨 값이 설정이 되고요. 시스템 볼륨이 만약에 전체 시스템 볼륨을 5까지 설정했다. 그러면 0부터 미디어 플레이어는 5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0이면 0, 5이면 1 이렇게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플로트로 값을 가져가지고 설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볼륨이 이제 미디어 플레이어 볼륨입니다. 시스템 볼륨을 설정하는 건요, 오디오 매니저라고 하는 시스템 서비스가 있어요. 이 오디오 매니저에 set stream volume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 설정합니다. set stream volume 한 다음에 여기다가 스트림 타입이라는 거 놓고요.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이제 플래그 이렇게 넣어가지고 볼륨을 설정해요. 이 스트림 타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에서 볼륨이라고 하면 모두 다 모든 소리가 동일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요. 소리를 갖다가 구분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음악이야, 뮤직. 이거는 전화야, 전화. 이거는 노티피케이션 소리야. 이거는 내가 톤, 이게 버튼 같은 거 눌렀을 때 버튼 음이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얘대로의 볼륨이 따로 있고 얘는 얘대로의 볼륨이 있고 볼륨이 각각 따로따로 있는 거죠. 따로따로. 그래서 뮤직 볼륨대로 할 수 있고 전화 볼륨은 전화 볼륨, 노티피케이션 이런 것들을 각각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트림 타입이라고 해요. 스트림 타입. 내가 나오는 소리의 타입이 뭐다? 이걸 이제 스트림 타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스트림 타입에 거기에 전체 중에서 인덱스 몇 번째 크기 정도로 설정을 할 거고 플래그 UI를 보여주고 설정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플래그 값이 이제 플래그인데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설정하는 간단한 예제를 보면요. 일단 오디오 매니저라는 거 얻어와야겠죠. 시스템 서비스니까 어떻게 하냐. get 시스템 서비스 해가지고 이렇게 얻으면 돼요. 그래서 오디오 서비스 이렇게 하면 오디오 매니저를 얻을 수 있고요. 자, 일단 맥스 볼륨을 얻어와야겠죠. 맥스 볼륨. 맥스 볼륨은 get 스트림 맥스 볼륨 오디오 매니저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스트림 타입을 넣어주면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별도의 스트림 타입을 선언하지 않으면 미디어 플레이어가 재생하는 소리는 뮤직이 됩니다. 그래서 뮤직으로 해서 맥스 볼륨을 얻어왔어요. 그 다음에 현재 설정된 볼륨을 얻으려면 get 스트림 볼륨 해가지고 미디어 스트림 타입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커런트 볼륨 얻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얻은 거 가지고 값을 변경한 다음에 걔가 설정할 때는 set 스트림 볼륨 해가지고 나는 뮤직으로 이 값으로 설정할 거야. 그 다음에 UI나 이런 거 안 띄우고 그냥 값을 설정할게 라고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미디어 플레이어 재생할 때는 제 스트림 타입으로 그 구분을 해주게 돼 있고요. 스트림 타입을 갖다 미디어 플레이어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스트림 타입 설정하는 게 뭐냐면 set audio stream 타입이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미디어 플레이어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스트림 타입을 선언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선언해주지 않으면 디폴트는 스트림 뮤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 타입에는 알람이라든지 DTMF라든지 뮤직이라든지 노티피케이션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자, 오디오 매니저라고 하는 걸 얻어와 가지고 선언을 하는데 오디오 매니저라고 하는 걸 얻는 방법은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get 시스템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얻으면 됩니다. 오디오 매니저 가지고는요 뒤에서 알아볼 이제 오디오 포커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미디어 플레이어의 볼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의 볼륨을 설정하는 방법은요, set 볼륨이라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et 볼륨 한 다음에 left, right 볼륨은 이제 따로따로 설정하는데요. left 볼륨과 right 볼륨을 0에서 1까지로 값을 설정해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디어 플레이어의 set 볼륨이라는 거 가지고 볼륨을 설정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의 시스템 볼륨 범위 내에서 값이 설정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볼륨 값 설정하는 거 하고요. 시스템 볼륨, 그 미디어 플레이어의 볼륨을 이용해서 뮤트를 설정하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볼륨을 설정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set stream 볼륨 해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볼륨은 시크랑 좀 다른 게요. 볼륨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내가 시크바를 움직일 때 움직이면 바로바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on progress change에서 볼륨 값을 이렇게 적용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륨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스템 볼륨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 옆에 이렇게 사이드 키가 있죠. 볼륨 업, 볼륨 다운 해가지고 사이드 키가 있잖아요. 그럼 볼륨 업하고 다운 누르면 이 볼륨 업하고 다운은 어떤 때는 뮤직 볼륨, 어떤 때는 전화 볼륨, 어떤 때는 뭐 노티피케이션 볼륨,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설정하는 함수가 뭐냐면 여기는 액티비티의 set 볼륨 컨트롤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를 갖다가 내가 설정을 해놓게 되면 여기서 이제 스트림 뮤직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이드 키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볼륨이 뮤직 볼륨에 대한 것을 설정하는 기능으로 설정이 돼요. 뮤직 볼륨을 설정하는 것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설정하는 게 액티비티의 set 볼륨 컨트롤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뮤트 처리하는 거를 좀 알아볼게요. 뮤트 처리라고 하는 거는 소리를 0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1로 만들었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et 볼륨에서 0 이렇게 하면은 뮤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et 볼륨에서 1 이렇게 하면 볼륨이 뮤트가 해제될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소리가 나오다가 뚝 끊기고요. 그 다음에 뚝 끊겨 있다 갑자기 소리가 확 나와서 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줄었다가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뮤트를 처리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게 하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게 하려니까 뭘 쓰겠어요? 역시 핸들러를 쓰겠죠. 핸들러 써가지고 한꺼번에 값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1초 동안에 1에서 0으로 만들 거면은 0.1씩 100ml마다 호출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볼륨 다운 이렇게 하면요. 원래 볼륨이 1이었는데요. 걔를 갖다 이제 다운 할 거예요. 다운. 그래서 이 런어블을 실행하면 플레이어에다가 현재 볼륨을 설정하고요. 그럼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볼륨을 갭만큼 0.1만큼 낮췄어요. 그럼 0.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00ml 후에 다시 자신 호출했으니까 0.9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0.8로 바뀐 다음에 이렇게 계속 하다가 커런트 볼륨이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볼륨을 0으로 설정해서 멈춰버리는 거죠. 네. 이번에 이제 볼륨 업 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볼륨 업 하는 것도 이제 볼륨을 설정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볼륨을 계속 더해 나가면서 이 작업을 반복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뭐 이렇게 내렸는데 왜 얘가 마지막이 되면 1에서 1.0에서 0.1을 10번 빼면 이 값이 0 이렇게 되죠. 수학적으로는. 근데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실 게 이 플로트라고 하는 거는 오차가 있기 때문에요. 1 빼기 0.1은 0.9가 아닙니다. 이 오차율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계산할 때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1 빼기 0.1을 10번 빼면은 0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0.00000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거는 equal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부등호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설정해 준 이런 작업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볼륨 업하는 런어블하고 볼륨 다운하는 런어블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뮤트를 설정하면 볼륨 다운하는 런어블을 하면 되는 거고요. 뮤트를 해제 안 하면 볼륨 업하는 런어블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실행되다가 얘가 실행될 수도 있겠죠. 동시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볼륨 업이나 다운하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애가 있으면 다 제거를 하고 나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체크해 있으면 체크를 눌렀다다다다다다닥 이렇게 누르는 작업을 누가 한다고 하면 자 볼륨 다운 했는데 그 다음에 볼륨 업 했어요. 그러니까 다운되다 말고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실행되니까 이런 이상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실행하기 전에 얘나 얘가 있으면 다 빼버리는 거지. 리무브 콜백해서 빼버리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처리들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오디오 재생하고 프로그레스를 그리고 볼륨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태를 정의하고 미디어 플레이의 상태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디어 장치는 반드시 디스트로이 될 때 반납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레스하고 시크를 그리기 위해서는요, 핸들러를 이용해서 현재 위치를 가져와서 프로그레스를 그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크 할 때는 시크에서 손을 딱 놓는 순간에 시크를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손을 떼는 순간에 시크를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자, 안드로이드에서 볼륨은 두 가지 볼륨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시스템 볼륨이 있고요. 하나는 미디어 플레이어의 볼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볼륨과 미디어 플레이어의 볼륨이 있고요. 시스템 볼륨은요, 스트림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볼륨의 여러 가지 타입, 시스템의 미디어 플레이어는 음원의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고요. 그 타입에 따라서 볼륨은 각각 다르게 정의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오디오 매니저를 이용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